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뭐 몇 번 이름이 언급됐는데 이정현 얘기를 좀 한 번 더 짚고 이번 방송 마치면 합니다. 그래서 2부는 설마 했던 네가 이정현. 아, 그 느낌을 못 살려요. 왜?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이게 좀 살려서 우와. 해야지. 와. 이 노래 부른 사람 누군지 알죠? 이정현. 네. 와. 네. 근데 이거 더 맞는 건 이거 같아요. 모든 걸 다 줄래? 너에게 다 줄래? 그것도 이정현 노래. 난 네 마음에 뭐다 어떻게 그런 거다 사로잡을래? 나 오늘은 숨겨놓은 백합처럼. 나 이 노래 거의 처음 듣는 진짜요? 노래야, 나는. 아, 지금 못 들었어요? 곽PD님 그만. 노래 그만해. 아니 제가 이정현 팬이에요 원래. 아, 그래? 아, 그래요? 어. 왜요? 제일 유명한 노래예요 이게. 이쁘잖아요. 설마 했던 네가 제일 유명한 제일 노래. 유명한 네. 노래죠. 근데 어떤 때려 죽을 박과? 놈이 박과? 뭐. 이거. 박권은 알고요. 아 바꿔? 이런 노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유명한 노래 많죠. 어찌됐든 이정현이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네. 유명해졌고 그래서 뭐 우병우 좌우병우라면 우 이정현. 좌병우 우정현? 아 좌정현 우병우? 네.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좀 지난 얘기지만 뭐 가관입니다. 네.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우리가 일부에서 뭐 박근혜 갈 때까지 간다라고 되는데 사실 전당대회 결과를 봤을 때 아, 갈 때까지 가는 판이다. 일단 대표가 그죠. 이정현이에요. 이정현 스스로 뭐라 그랬죠?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근본 없는 넷이라고 놈이라고. 그랬죠. 넷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게 사실 말이 됩니까? 그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잖아요. 국민들을 개 돼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넷이가 뭐 고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아니, 뭐 그걸 근데 막 그걸 부인하지 않는 건가? 인터넷 댓글 보면 막 그런 이유로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 어찌됐든 넷이가 워낙 봉건 시대의 왕에 복종하는 게 넷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네네네네. 근데 명색이 당 대표라고 뽑았는데 네. 자기한테 넷이라고 그러면 자기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니 조선 시대에도 그죠? 조선 시대 당 대표로 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만, 아니 이를테면은 병조 판서나 이조 판서 있잖아요. 내시가 판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지. 근데 이거는 뭐야? 완전히 내시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의정 영의정도 아니고. 저는 그렇네. 그 발언에 의지- 대해서 등신 중에 상등신. 예. 근데 이런 그렇다고 사람이 또 뽑혔어요.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됐다. 야, 근데 진짜 이 과정을 보면요, 새누리당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조원진, 네, 조원진 이 사람 예전에 대구죠. 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골 때리는 발언 한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코레일 사장 최연애, 예. 또 이장우, 유창수 이런 사람들 사실상 전부 다 이 친박계가 최고위원까지 싹 쓸어버렸다. 비박계 중에 김무성계라고 해요. 한 명. 강석호? 예, 이 사람이 한 명 끼어 들어갔는데 사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친박의 르네상스가 열렸다라고 뭐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친박의 봉숭아학당이 봉숭아학당. 전부 다 어중이들. 예, 줄줄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막 자꾸 봉숭아학당 얘기하는데 툭 얘기해놓고 보니까 그 코미디 그게 자꾸 상상이 되니까 너무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아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이정현이 건 맹구? 이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건 일단 이정현이고. 예. 근데 이정현이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볼 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본인 넷이다, 근본 없는 놈이다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지 근본만 없는 걸 떠나가지고 위험한 인물이에요.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범법자잖아요 지금. 예, 지난 그 세월호 국면에서 실제 언론 개입을 해가지고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에 개입을 해서 언론법을 대놓고 그냥 위반했죠. 위반을 해버린
실정법 위반자지 않습니까? 그때 왜 김시곤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 내용이죠. 이게 녹취록에 다 까발려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다 바불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필 오늘 KBS에 아니, 담은 바꿨네. 그럼 반년이라도 자숙을 해야 되는데 당 대표를 나가고 당 대표를 당선시켜주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대놓고 이거는 국민을 개돼주라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아니 오늘이죠 오늘 이정현 또 한 건 또 터뜨렸잖아요. 건국절? 예. 8.15 건국절 이것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박근혜 앵무새죠 사실. 8.15 박근혜가 때 박근혜가 8.15 한마디 했잖아. 하니까 네. 딱 10일 지나고 나니까 그걸 바로 이제 뭐라 그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앞으로. 그래서 다음 회의 때 토론하기로 했대요 구체적으로. 무슨 공감대요? 지금 그래서- 국민들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이게 막 보수 역사학자들도 말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사람 하고 이름이 있는 건데. 기억 안 나는데 유 뭐라고 우리 막 국가반부 재판하면 대도 않는 글 써갖고 윤기진이 종북 맞습니다. 윤기진이 유동열, 이적단체 유동열. 맞습니다. 아니 유동열 말고 또 있어요. 근데 유명한 학자인데 나쁜 학자죠. 학자도 아니죠. 걔 하여간 근데 그 2번 연속 걔를 불러가지고 이제 네. 지도부가 강연을 듣기로 했대요. 왜 건국절이냐. 왜 하필 걔를? 그래 꼭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건국의 국자가 분단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바꾸면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사적으로 보면 이건 분단절인데 분단절을 법제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시에다가 진짜 역사적 내시네. 역사적 내시. 아니 지금 근본 없는 놈이라고 지가 늘 그랬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근본이 없는 놈이에요. 역사 의식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근본이 없고 홍보수석을 하는데 언론법을 어겼으니까 대한민국 실정법에 대한 법치에도 근본이 근본이 없는. 없어. 야, 완전 어찌됐든 그런 이정현 하자가 많은 이정현이지만 대표가 추대가 됐습니다. 그럼 박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아니, 당연히 미쳤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빨간 옷 입고 와가지고 당연히 박심을 뿌리고 가셨는데 전당대회 때. 그때 새누리당 투표율이요. 전대 투표율이 무지하게 낮았다는 거예요. 20%대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건 그러니까. 개표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씨. 그런 데 대한 제한 규정은 또 없나 봐요. 하다못해 이거는 대학교 학생회 선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회 선거도 50% 넘어야지 개표라는데. 아니,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선언한 거다. 그렇죠. 그래? 당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걔야 지져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새누리의 이제 정권 재창출이 아니죠. 이제 친박의 정권 재창출에 승부를 건 거죠. 네. 아니, 나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정권 재창출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당내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친박이 하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권이 대권이니까 지금. 예. 지금 뭐 당권이. 당권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뭐 아니 지네는 지금 뭐 저기 당권 주자도 없으면서 뭘 당권. 반기문 있잖아요. 반기문 관련주 다 올라갔다니까요. 반기문이 그 확정적으로 지금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는 아직까지 유엔 사무총장인데 물론 지난해는 아니죠.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행보를 보면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하고 간 건 맞는데. 근데 이미 박근혜가 유행 갔을 때 소문 안 났지만 반기문 독대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사실 시나리오는 굳어져서 가는 거 아닌가. 반기문 독대 한번 하고 너 할래? 이거 지키면 한다. 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당권 잡은 거고. 그리고 우병우 지키기 나선 거고. 우병우 지키기 엉망이네. 라이언 일병 맞죠?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 우병우 일병 구하기야? 우병우 일병 구하기. 네. 하긴 뭐 박근혜한테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냥 일병이네. 네. 사실상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면 새누리당이 4.13 총선 때 뭐 한마디로 개 작살이 나고 나서 폭망하고 나서. 네. 혁신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천막을 치는 다시 천막 당사의 그 시절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혁신을 한 거야 지금? 4.13 총선 딱 터지고 나가지고 국민들의 이 분노, 반박근혜 어떻게 이것을 누그러뜨릴 것인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눈물 정치. 근데 이제 눈물도 안 나와.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끈 다음에, 그죠? 8월 달에 전당대회 할 때에는 내가 언제 혁신을 얘기했냐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친박끼리 봉숭아학당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짜고 치는 고수도판을 만들었다. 야, 이게? 뭐 결국 혁신하겠다는 말은 쇼였던 거죠. 우리 왜 지난
언젠가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요. 혁신 보고서 만든다고 해놓고서는 네. 그냥 얘기 나온 거 쭉 긁어 모아가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혁신안 김무성이 해놨다고. 그걸 들고 좀 몇 마디 하긴 했었죠 사실. 뭐라 그랬어요? 예. 아 근데 이런 거 평가가 특히 공천 문제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공천관리위원장 책임처럼 그렇죠. 몰았죠. 근데 묻혔죠 다. 그렇죠. 예. 이게 보수 정권은 역사성이 있어요. 예전에 왜 김영삼 정권 시절에 저희 대학 때 그 막 김영삼 정권 뭐 타도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김영삼 정부 때는 뭐였냐면 개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개혁. 개혁 정치를 해나고 뭐 대국 뭐 새로운 시대의 개혁, 예, 개혁을 했잖아요. 그때는 개혁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개혁도 한 10년 얘기하면 이제 말빨 떨어지잖아요. 승급원을 바꾼 것 같아. 혁신으로? 혁신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년이잖아요, 지금. 다음에 또 무슨 단어를 내올지 몰라요. 혁자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 근데, 보세요.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이 사실상 작살난 게 있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해가지고. 지들끼리. 완전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신뢰? 예. 신뢰의 정치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의 정치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서 완전 뭐 공천 개입해가지고 그때 이거 뭐 얘기 나오고 김무성이 쌍욕 먹었죠. 네.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그 윤상현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다 언론에 까발려졌잖아요. 내가 대통령 뜻이 어떤지 알지 않냐? 거긴 아니다. 그리고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청원희 형 자리다. 네. 거의 뭐 개판 5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그런데 혁신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친박으로. 한 4개월 지나가지고 전당대회를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는 대선판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친박끼리 공천한다고 막 난리 복구통을 하다가 총선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체제를 만들었는데 대선 체제가 똑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한마디로 국민을 개, 돼지로 알지 않는 이상 말이 되냐 이게. 그죠. 그 공천 과정이 사실상 그 총선 뭐 새누리당 총선 패배에서도 원인이고 공천 과정이 그 내부 분열이나 이게 첫 좀 가시화된 그죠? 시작점 네. 아닌가. 언제거나 이게 전부 다 이 밥그릇 싸움이니까. 네. 보수 정치 세력에서는. 네. 보면. 근데 박근혜 정권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렇게 친박 일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 근데 안성이 왜 자꾸 뭐 소리를 자꾸 내고 그래요? 안 그래도 진님이 네. 펜 돌리는데 펜 돌리지 말라고 언지를 줬는데 펜을 안 돌리니까 이제 의자를 치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오늘 주의가 산만하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어떡거라? 계속 이어가 보세요 한번. 예. 무슨 얘기하다 말았는지 잊어버렸네. 하여간 뭐 대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뭐 정권 재창출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급의 브레인들이 지금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아 봉숭아학당. 김기춘 날아가고 정윤회 날아가고 우병우 날아가고 근데 뭐 우병우 날아가긴 이전이구나. 제가 볼 땐 지금은 그렇게 다 날아간 건 맞고 지금 남은 그 친박 체제에서 지도부에서 구상하는 거는 친박 체제로 구축하고 그러면 나머지들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잡는 거죠. 정보 정치 하나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파일? 엑스파일이야? 엑스파일로 이번에 뭐 엄태웅 씨도 터지고 막 터지잖아요. 근데 연예인 것도 다 있는 명단별로 다 있겠죠. 뭐 수천 명. 그리고 뭐 김무성 뭐 말로는 뭐 정의와 김무성 이재호 뭐 니네가 나가서 뭐 한다 그러는데 나갈 수 있겠냐? 이 파일 안 보이냐? 결국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게 또 있지 않겠나? 뭐 민주당 뭐 엑스파일만 있겠어요? 자기들 내부에 엑스파일도 다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그냥 저는 이런 방식의 정면 돌파를 구상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정현이 된 거는 우병우를 지키는 거는 그런 신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정현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말을 되게 막 서민적으로 털털하게 하고 이정현식 화법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본인 뭐 자칭 무수저? 네, 맞아요. 나는 흑수저라고 하는 흑수저도 없다. 근데 그리고 이번에 새누리당 대표하고 막 타당 야당 대표들 찾아가가지고 막 90도로 인사하면서
엄청 딱 그 장면만 보면 되게 살갑잖아요. 막 근데 실제 얘가 추진하고 있는 걸 딱 보세요. 비박에서 뭐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 야당은 야당이고 뭐라 그랬더라? 야당과 여당 단어 한자가 틀리지 않냐. 그 한자 틀린 게 얼마나 큰 건지 아냐.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우리는 여당이다. 정부와 청와대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된다. 얼굴은 웃지만 실제 하는 행동은 거의 뭐 나치 친위대를 찜쪄 먹을 수준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거다. 아니 이번에 우병우 논란에서 딱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네. 네. 그리고 그나마 한마디 했어요. 또 하도 얘기하니까 자기가 아무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뭐 태양도 있고 비도 있고 자기는 바람이라고. 보이진 않지만 바람은 계속 불고 있다. 개똥 같은 소리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상은. 근데 저는 그래서 박근혜가 우병우한테 기대한 것도 있지만 이정현한테는 이정현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순천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1년 반만 써주십시오. 아니면 1년 반 후에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이런 데서 뭔가 대중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이정현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이정현 당선되고 네. 그때 청와대 딱 들어가자마자 비서실에서 딱 나와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이정현한테 귓속말로? 몰라요. 근데 이걸 공개를 했어. 참나 얘네 뻔뻔하다. 이정현한테 절대 박근혜 대통령 딱 만날 때 90도로 인사하지 마라. 왜? 네? 왜? 30도만 인사하라. 그걸 사진 보세요. 사진 30도만 인사. 그런 딴 데 것까지 가서 다 90도만 짜는구나. 인사해라. 딴 데선 90도 인사하는데 박근혜 앞에서는 30도만 인사해라. 그렇게 서민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 만드는 거죠. 얘네도 그렇게 만들어 머리를 놓고 써서. 씨앗 핀을 처음 이렇게 써? 예. 단순한 거죠. 단순한 건데 또 이런 게 빈 구석이 있는 거. 얘네가 아무리 지네가 고생한다 그래도 지금 막 이 진짜 헬조선에서 사는 서민들의 다 이런 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니 이정현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30도만 굽혀라. 근데 만찬장의 반찬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통령이 만찬장 반찬은 일상적으로 먹는 거니까. 그럼 뭐 별거 있나요? 맨날 먹던 거 뭐 그런 걸로 준비하시죠. 제가 꼭 말로 해야 하나요? 그게 문제 된다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진짜 못했을까? 거기 모인 애들이 그 요정에서 한 끼 식사하고 하면 뭐 1, 2천 쓰는 게 우스울 텐데 요정의 음식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그런 게 올라오겠지. 예전에 제가 KBS 르뽕가요에서 템프로 알죠? 강남의 나이트 템프로. 거기서 이제 막 논란이 됐잖아요. 그 중에 거기에 바텐더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웨이터? 웨이터. 네. 하던 그 애가 이제 음성 변주에서 하는 얘기인데 강남 사모님 중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 있잖아요. 그거를 10장을 스테이플러 찍어 와가지고 그거를 딱딱딱 끊으면서 1억을 다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송로버섯 캐비어가 문제야? 뭐 그죠. 큰 문제가 아니죠. 하여간 뭐 슬프네요. 그 새누리당 대권 주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비박계가 많죠. 지금 대중도로 드러나는 지금 거. 이제 그쵸, 드러나 있는 깍둑깍둑 건. 예. 그 뭐 도토리 키재기 여러 하고 명이 있는? 많죠. 예. 근데 실제 박근혜 이 안에서 원래는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가 한번 이명박이 한번 하면 그 다음에 한번 하고. 근데 나머지 지금 새누리당 진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되게 당황한 상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진영으로 한번 바뀌어지잖아요, 보통. 그 미국도 공화당이 한 번 해서 실정을 하면 민주당이 한 번 하고 민주당이 한 번 하면 원래 지들끼리 주고받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 애들도 지들이 쭉 하다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겪고 나서 다시 전두환 노태우로 갈 수는 없으니까 경제하던 이명박을 갖다 꽂은 거고. 그래 해다 안 되니까 향수병 불러 이렇게 갖고 박근혜 갖다 꽂은 거. 또 새로운 컨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죠. 또 박근혜가 하겠다니까 지금 완전 당황망초한 상태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박근혜 딴에는 반기문이면 새롭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반기문이 되면 누가 봐도 바지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극 대선 개입으로 완전 나섰다고 봐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새누리당의 양상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개혁을 얘기하다가 결과적으로 도루묵이 됐고. 네. 그러니까 김영삼이 그렇게 개혁을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차떼가 다 작살났잖아요. 개혁의 결과가 차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혁신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혁신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봉숭아학당이다. 이거를 시간을 그대로 한번 미래로 라반트 타임머신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미래로. 왜? 20년간 변치 않는 그들의 본성인데 뚝심이 있구만. 앞으로도 그렇지 자, 않겠냐? 즉석 타임머신.
해보세요. 예. 예.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돼? 1년 뒤에. 1년 뒤에 똑같은 짝으로 봉숭아학당 납니다. 그렇지 않겠냐. 뭐 새누리당 대선 경선 뭐 대선 주자 경선 하겠죠. 레이스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 전신에다 봉숭아학당 되지 않겠냐. 그럼 반기문이 맹구 역할을 분위기는. 예. 그 지금은 맹구 없는데 오소박하고 이렇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네. 예. 나중에 진짜 맹구 주인공이네. 맹구 없다는 연구 없다지. 연구 없다. 예. 맹구가 아, 선생님 맹구는 없다 안 했나? 오셨군요. 연구 없다. 아. 나는 짬뽕. 어울리는데? 안승희? 예. 아, 여성한테.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거기 여성 캐릭터 한 명 있었는데. 기억 안 나요. 예, 기억 잘 안 나. 너무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결국에는 그죠? 그들만의 이 르네상스를 누리다가 결국은 폭망하지 않겠나. 예전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우려된다. 왜? 너무 무난하게 대선 주자가 되면 정말 무난하게 대선에서 지는데 이거 너무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온다면서요 지금. 근데 새누리당도 똑같아요. 새누리당 더 심해. 지금 너무 무난하게 가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반기문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주가가 뭐 오른다면서요. 근데 정말 무난하게 마치도 이거 87년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뚝 나와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는 나중에 국가 중대사를 다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또 적절한 시기에 가서 논하고 지금은 그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호원 조치 하던 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노태우를 내려 꽂은 거잖아요. 지금 마치도 그런 식으로 차기를 뭐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대선을 이끌려 하다가는 무난하게 정권이 교체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희망. 그래서 얘들이 이정현도 그러고 말은 이정현이 그러거든요. 비박에서 막 까니까 여론을 잘 받아서 여론 반영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론에 관심이 없고 개돼지들 멍멍 깨끗하는 거를 얘네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얘네는 그거 하나면 되겠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점지를 받으면 된다. 한국 내 보수 진영에서 니들이 그나마 낫다라는 점지만 받겠다. 누구한테? 미국한테. 그게 너무 강하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완전 무리하게 선봉했었잖아요. 요즘은 좀 그러니까 이게 딱 맞물려서 여기를 하나 꽂히고 가는 거죠. 이 남북 관계 이렇게 대결 선봉에 서고 있는데 우리가 설마 바꾸겠냐 점지 세력을. 그것도 바꾸기도 쉽지 않은 거고 실제 위험하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 쏴 올렸잖아요. 멀리 날아갔더라고요. 네. 사드가 무용지물인 게 만천하에 또 확인이 돼버렸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또 군부대 가가지고 뭐 이번에 뭐 도발 있으면 뭐 전혀 망설임 없이 그냥 완전 응징해버리라고. 남북 관계를 완전 끝간데 없이 밀어붙이더라고 지금 계속. 그러면 완전히 응징을 해버리면 한반도는 전시로 넘어가잖아요. 작전 지휘권은 미국에게. 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너무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미국에게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오히려 판을 키우면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다 응징해버려라. 약간 그래서 뭔가 이런 데서 한 방향으로 지금 완전 꽂혀 있지 않는가 지금. 미국의 동북아, 미국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서 한국 정치 지형에서 친박 체제를 구축하고 정면 돌파하면 조건상 자기가 또 점지가 될 거다. 뭐 이런 구상이 완전 신심이 넘치는 상황 아닌가? 두 가지 요소가 짬뽕 돼가지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첫째적으로 지금 미국이 대북 정책을 상당히 좀 깝깝해하고 있다. 이를테면은 뭐 당장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데 사드 배치하면서 전략적 인내는 다 거덜나버렸고 야 저거 노스코리아 저거 어떻게 하지? 하고 워싱턴이 그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그 냄새를 맡은 거죠. 지금 타이밍은 북이구나.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막 그냥 연일 그죠? 막 이번에 을지훈련 앞두고 뭐 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 내부에서도 보기에, 참 새누리당 만든다고 차려놨는데, 솔직히 봉숭아학다는 거 그 사람도 모를까? 그 사람도 알 것 같아. 선수들은 알죠. 네, 더 잘 알죠. 더 잘 알죠. 네.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봉숭아학당인데,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라고 할 때는
이 자기들의 실력을 만들 수는 없지만 주변 환경을 봉숭아학당에 유리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북이랑 붙어버려가지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충돌 국면으로 딱 가버리면, 그죠? 완전 이 북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권하기 유리한 그런 환경이 돼버리니까. 경험상 그렇게 해서 백전백승했었으니까 지금까지. 아, 또 뭐 백전백승이니까 진님. 아니 그렇게 해서 선거 많은 경우에 유리 왔다고 해야지 뭐 백전백승이에요. 지들이 100번 싸워본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뭐 전투 말고 정치에서 그리고 그런 환경을 이번에도 고려했을 때. 탈북 그 뭐야 태영호? 북한식당 종업원들 아. 그 사건 딱 총선 전에 터뜨렸는데 졌잖아요. 백전백승은 아니죠. 그러네. 응. 근데도 가던 관성상 이수 말고는 수가 없으니까. 관성상 이렇게 가는데 더 이상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근데 그러면 먹히지 더 않는다는 전 거지. 그런 면에서는 더 걱정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까지보다 강도가 더 높은 충돌이 있어야 된다로 쏠려 간다는 거죠. 예. 이전 시기보다 더 강도 높은 충돌로 쏠려가면 이제는 이제 끝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쪽은.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뭔가 잘 보고 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 때 간단하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광복절. 네. 말이 박두아네트 막 얘기도 하고 네. 했었는데 그게 요즘 SNS에서 얘기가 좀 되더라고요. 이제 경축사를 보고 나니까 박근혜 정부가 진짜 그렇게 한 곳으로 쏠리는구나. 그리고 너무 아쉽다. 예, 라반특을 보고 나니까 박근혜가 말이 박도안했더구나 라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영향이 있었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십니까? 전 긍정적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완전 주관주의 아닌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정치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게 79년 궁정동 안가 분위기랑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 보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지금 성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제3 후보지 하고 나서 오늘 김천에서 10,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김천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79년 부마항쟁 느낌이 나요. 부산 마산?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성김? 미 대사 성김? 네? 김성룡? 네. 네, 하여간 성김 항쟁. 네. 그것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네. 성김 항쟁. 그러면 이제 청와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보좌진이 우병우가 뭐라 그랬겠어요? 박근혜한테 걱정 마십시오.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다른 미끼 던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걱정 아니,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네. 말했을 것 같아요. 걱정 마십시오. 제게 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네.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겠죠. 근데 그렇죠. 우병우를 살릴 수밖에 없는 안들이 우병우가 내고 있겠죠. 오늘 그런 말들은 아마 너무 소설이 너무 나간다. 근데 어쨌거나 뭐 소설이니까. 소설은 저는 네. 최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로. 문고리 3인방을 만나가지고 같이 밥을 먹겠죠. 밥을 먹다가 수가 있는데 촉이 딱 오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할 네. 처지가 아니네. 뭐 듣고 싶어서 안 달라고 해. 내가 그게 문제 뭐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튼 나중에 국면 좀 전환되고 제가 좀 약간 좀 음식의 안정되면? 폭이 좀 넓어지면 그때 한번 지금 딱 오는데 지금 네. 이러고 있을 수 있죠. 사기꾼인가? 네. 기질이 사기꾼인가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황 아닌가? 네, 저는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주 김천이 다시 제2의 부마항쟁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더 자기들 내부로 고립이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요거 사드 관련해 가지고 왜 경북에 배치하는가 얘기 안 했죠? 네. 라반특에서 네. 제가 요즘에 딱 드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만약에 그죠? 사드를 배치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조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국이 판단했다면, 왜? 사드 배치를 미국이 한 거니까 판단했다면 아마도 사드를 호남 지역에 배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 사실 경북에 호남이나 중국 눈치 봐가지고 경북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몇 킬로 차이 난다고. 별 도찐게 찐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중국이 호남에 배치하면 노발대발하는데 경북에 배치하면 안심하냐? 지금도 노발대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드를 호남에 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반발하겠죠. 뭐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지역구도로, 그죠? 그래서 영남의 이탈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대선을 치르면 그죠? 아니 뭐 지금 뭐 새누리당이 호남표를 바라고 하겠어요? 거기는 어차피 가는 거고 대신에 영남표를 쥐고 대선으로 가면 대선의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조차도 불안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자, 안전빵으로. 괜히 또 싸도 촛불 어쩌고 저쩌고 난리 나면 좋을 거 없으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2002년처럼 그죠? 대선 앞두고 막 성적이 째고 이러면 난리 난다. 그래서 조용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즘 박근혜 쪽에서 보니까 경북은 자신 있다고 아주 막 그냥 호언 장담을 하던데 그럼 막 경북으로 가볼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그게 그런 게 아까 전에 고려됐을 것 얘기했던 같아. 반발을 최소화할 수 남쪽 있는. 대선 지형에서 점지를 받으려는 것과 사드 국면이 완전 맞물려진 그죠.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그 호언 장담해줄 수 있어요. 걱정 마시라고. 여기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여기는 양로원마다 그죠? 제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걸려 있었잖아. 경로당, 양로원이 아니라. 경로당, 경로당마다 전부 다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나 그게 하면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거 왜 걸어놨을까? 그렇습니까? 거긴 원래 하고, 진짜 그런 동네인가? 미국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그 정도란 말이에요? 하면서 그죠? 실사 가본 거 아니야? 그런데 알았어. 누가 알았겠냐 이거. 사진을 다 띠버릴 줄을 누가 알았겠냐. 네. 개누리당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79년에는 이제 부마 항쟁의 기운을 타서 실제 정치 전국에서 새 세력이 나타나진 못했잖아요. 5.18 광주에서도 또 광주의 봄도 완전 탄압으로 무참하게 꺾여버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까지 맞물려서 사드 국면에 올라타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뭔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처럼 뚝 하고 새로운 이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역동적 국면에 저는 전국을 잘 보면 오히려 확 혜성처럼 등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충분히 그죠.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쭉 정윤회 제2의 정윤회 우병우 그리고 설마 했던 네가 노래를 이정현. 하라고. 설마 했던 네가 이정현까지 살펴봤는데 보면 볼수록 얘네 심리가 읽힙니다. 읽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나고 미래가 막막하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아닌가. 여기서 오히려 길을 잘 찾아보고 용감하게 탁 뭔가 기치를 들고 뛰어든다면 뭔가 새 정국에서 좀 좋은 의미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한다. 적결하여라 진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진일